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59부 조선 대 프랑스 정족산성 공방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때는 1866년 11월 9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죠. 이른 아침에 올리비에 대령이 이끄는 150여 명의 프랑스군은 위풍당당하게도 정족산성으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첩보가 들어왔죠. 조선군 수백 명이 밤중에 몰래 도하를 해가지고 정족산성에 입성을 했다. 그리고 추가 병력이 계속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계속 넘어오다 보면은 나중에 마일리지 쌓듯이 쌓여가지고 조선군의 수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수적으로 프랑스군을 압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세 총병들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수적으로 압도를 하게 되면은 프랑스군도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저 정족산성을 걷어내자라는 것이 프랑스군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올리비에 대령은 야포를 끌고 가지 않았는데요. 올리비에 대령 생각에는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아니 그 조선군이라고 해봤자 옛날 그냥 우리 중세시대에 사용했던 총병들이랑 뭐가 다르냐. 그런 미개한 동양인들이 지키는 돌무더기 정도는 최신식 라이플 소총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라면서 야포를 끌고 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야포를 끌어야 될 나귀한테는 뭐를 탑재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점심 도시락을 가득 싣고 마치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게트 빵의 온기가 식기 전까지 적장인 복을 따고 오겠나이다 하고서 아주 그냥 호쾌하게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출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고진 일대에서 출진을 해가지고 도로망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진군을 해서 오고 있죠. 원래 뭐 이제 정족산성 북문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북문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게 문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좁아요. 좀 무슨 개구멍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이제 뭐 앞문에 가까운 그런 상당히 작은 형태의 문이죠. 그리고 이 북문으로 이르는 길은 등산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군대가 지나갈 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군 병사들이 어떻게 지나는 가겠지만 점심 도시락을 실은 나귀가 지나가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곳은.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오게 되냐면은 도로망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먼저 이제 만나는 쪽이 북문보다는 어느 쪽이 좀 더 이제 낫냐면은 동문 쪽이죠. 그래서 정족산성의 동문 부근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일단은 올리비에 대령이 여기서 진군을 멈추고서 정족산성의 동태를 살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천주교 신자들의 첩보에 따르면은 수백 명의 조선군이 정족산성에 주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동문 쪽으로 가서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 정족산성에는 조선군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막감만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올리비에 대령은 좀 이제 의학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게 되는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에도 조선군이 문산성 때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매복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시 제 참모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대요. 사실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밖엔 답이 없겠죠. 분명히 첩보가 들어왔는데 없다. 얘들이 우리가 오기 전에 도망간 거 아니면은 매복 작전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당시 참모들이 뭐라고 이제 올리비에 대령한테 건의를 하냐면은, 만약에 조선군이 매복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거 걷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마침 좀 오전 내내 행군해서 오니라고 병사들이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쯤에서 그냥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배를 두둑히 채운 다음에 정적산성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올리비에 대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올리비에 대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저까지 중세 총병들이 매복을 해봤자 뭐 얼마나 무섭겠냐. 문수산성에서도 이미 그 매복 한번 경험해봤는데 그거 우리가 간단하게 격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총 가지고서 딱콩질을 하는 거는 그다지 무서울 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올리비에 대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차라리 단번에 밀어붙여가지고 정족산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저기 가면은 전등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점심 도시락을 까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게트빵의 온기가 식기 전에 전투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심이 선 올리비에 대령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프랑스군을 두 개 부대로 나눠가지고 한 부대는 정족산성의 동문을 공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직접 다른 한 부대를 인솔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도로망이 좀 이제 넓게 조성되어 있는 남문으로 진군을 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양원수의 예상대로 동문과 남문이 핵심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두 방면으로 프랑스군이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군이 각기 동문과 남문 근처에 접근할 때까지 조선군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도망간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기척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군이 충분히 성문에 가까워지자 아니나 다를까 성벽 뒤에 숨어있던 조선군이 일제히 튀어나와서 서프라이즈, 환영 파티를 열어줬다는 거죠. 조총으로 일제 사격이 들어오게 됐던 건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장면이 남문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남문 성벽을 바라보고 찍은 컷이에요. 사실 정적산성이 성벽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남문 지역도 알고 보면 올라가는 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넓고 평탄하다는 뜻이지 여기다 알고 보면 언덕길이에요. 언덕길이고 또 저렇게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 언덕 위에다가 성벽을 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성벽 높이가 별로 높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저 언덕을 오른 다음에 다시 또 성벽을 기어오르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의외로 저게 또 공략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풀이 울창하게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그 성벽 뒤에 조선군이 숨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밖에서는 좀 정확하게 그 안의 내부 사정을 살펴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선군 천총 양원수는 사실 이미 정찰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등사의 승려들이 자진해서 정찰을 갔다 오게 됐는데 이 전등사의 승려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 지금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을 향해서 약 한 150여 명 정도 규모가 출진을 했다라고 그렇게 첩보를 알려주게 되죠. 자, 그래서 양원수는 척크를 운영해서 프랑스군이 어떤 루트로 오고 있는지 그 진군로를 정탐을 하게 되고 프랑스군이 야포는 끌고 오지 않았고 그냥 소총으로만 무장한 채 동문 방면에 출현을 했다. 그래서 아마도 부대를 나눠서 동문과 남문으로 나눠서 공격을 해올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상세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에 기반해 양원수는 뭐라고 판단하냐? 지금 우리가 보유한 조총은 사정거리가 짧고 연사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프랑스군하고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문수산성에서 한성군이 보여줬던 활약을 전례로 삼아가지고 프랑스군에게 불의의 이격을 가하기 위해서 충분히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일제사격으로 제압을 하자라고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원수는 병사들로 하여금 자세를 낮추고 고도의 기도비니, 즉 야간 각해전투 때 하는 행동이죠. 절대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지시를 내리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치 삼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적산성이 텅 빈 성처럼 보이는 그런 공성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프랑스군 올리비에 대령의 자만심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프랑스군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조선군의 치명적인 교차 사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조총이 모든 성능 면에서 프랑스군이 보유한 라이플 소총에 한참 못 미쳤죠.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사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상태에서 벌인 일제사격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원수 휘하의 병력들 대부분이 뭐하다 오신 분들이냐면은 호랑이 사냥을 하다가 온 사냥꾼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냥을 한다는 게 그렇거든요. 맹수를 추격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또 은밀하게 매복을 해가지고 소리내지 않고 숨죽이고 있으면서 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박아 넣어가지고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충분히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미간 사이로 정확하게 한 발 박아 넣어서 잡아야 된대요. 이거 실패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원수 위에 있었던 호랑이 사냥꾼들은 이게 진짜 사람하고 안 싸워서 봤을 뿐이지 실전 경험이 알고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추적, 매복, 은신, 그리고 관찰하고 조준사격하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엄청난 깡타워까지 보유한 완전 만능 사냥꾼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랑이 사냥꾼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일제 사격을 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프랑스군 난리가 났죠.
특히 동문 지역의 경우에는 지세까지 험해가지고 프랑스군이 아무래도 좁은 길목으로 뭐 한 2열이나 3열 정도로 밀집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선군의 집중 사격을 받게 되니까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군이 가한 불의의 일격으로 인해서 프랑스군은 초전부터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각지에서 부상병들이 속출을 하게 되고, 그 중에는 뭐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병사들은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빗발치는 총탄을 피하기 위해서 근처에 엄폐물을 찾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원수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제 사격을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던 프랑스군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사진에서 보시는 게 정적산성 중에서도 이제 남문으로 올라가는 길목인데요. 남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낮고 도로망이 넓다.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여기도 알고 보면은 어느 정도 등산로 해요. 그리고 남문 쪽 바로 옆에는 저런 이제 계곡. 이게 사진에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이제 돌 같은 거 좀 네모만 듯한 게 좀 몇 개 쌓이는 거 있죠. 저쪽 라인으로 흘러가는 게 계곡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서 급수를 했던 것 같아요, 조선군이. 자, 그냥 남문으로 올라가는 지형 자체도 대략 이런 형태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또 누구냐라고 하면은 역시 세계 최강 육군 전력을 자랑하는 프랑스군이었죠. 프랑스군은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답게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강군은 강군이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도망가진 않고 곧 불리한 전세를 수습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비에 대령도 자신의 실수를 직감하고서 여기서 빨랑 수습을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재빨리 휘하 병력들로 하여금 일단 조총 사거리 밖으로 전부 물러나라 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어차피 조선군이 보유한 것은 사거리가 짧은 조총이니까 뒤로 확 빠지게 되면은 안전지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자, 올리비에 대령의 명령에 정신을 차린 프랑스군은 확실히 이때 진짜 프랑스군이 강군이었던 게 한 손으로는 부상병들을 잡아 끌고 한 손으로는 소총 사격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염을 토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조총의 사거리 밖으로 물러난 프랑스군. 대열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금 정적산성 공략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일단 우월한 사정거리를 갖고 있죠. 이 라이플 소총이 사정거리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 조선군을 조준 사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원래 프랑스군 작전이 사실은 이거였죠. 하지만 이러한 전술을 당연히 이제 양원수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프랑스군이 뒤로 물러나서 조준 사격을 해올 것이다. 여기서 맞대응을 할 게 아니라, 맞대응 해봤자 어차피 사거리 닿지도 않으니까 맞대응을 할 게 아니라 프랑스군이 조총 사거리 밖으로 물러나면은 어떻게 해라, 병사들로 하여금 다시 성벽 뒤로 몸을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선군이 철저하게 성벽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 뒤에서 숨어가지고 가드를 치고 있으니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라이플 소총이라 하더라도 이 성벽을 관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조선군이 성벽 뒤로 몸을 숨기자 프랑스군은 다시금 조심스럽게 진군을 개시를 합니다. 근데 길은 좁고 산세는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빨리빨리 접근하기도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숨을 죽이고 있던 조선군. 프랑스군이 이렇게 조총 사거리로 접근을 하면은 그때마다 귀신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일제 사격을 퍼부어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프랑스군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짜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정족산성 전투는 양자 간에 피말리는 총격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점차 이제 장전으로 갈 만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게 돼요. 그럼 프랑스군은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게 되죠. 만약에 프랑스군이 그냥 야포를 가지고 왔다면은 이거 아주 손쉽게 끝날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올리비에 대령의 자만으로 프랑스군은 한낱 중세 총병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던 조선군과 돌무더기라고 우습게 여겼던 정적산성에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프랑스군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주기적으로 정적산성에 접근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여기가 이제 초목이 우거진 지대다 보니까 그래도 엄폐물이 중간중간에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정적산성에 접근을 해가지고 조선군의 조총 사격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평을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들도 방어를 한 다음에 다시 뒤로 빠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접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군의 탄약을 소진시킨다. 그래서 조선군의 탄약이 완전히 바닥이 나면 그때 가서 접근을 해가지고 끝을 낸다. 라는 것이 프랑스군이 생각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었죠. 실제로 양원수도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조선군이 급하게 야간에 기습 도하를 하게 되면서 전투 병력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식량은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뭐 안에 전등사라는 사찰도 있고 또 정조 때 여기에 창고를 지어놓은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민가가 있거든요. 그 민가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식량은 그렇다 치겠는데 문제는 화약이라는 거죠. 화약은 보유량이 지금 현재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원수도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프랑스군이 조선군의 이 같은 속사정을 훤히 깨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프랑스군의 전략은 매우 유효하게 먹혀들어가게 됩니다. 조선군이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탄약이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안 가서 양원수 부대는 곧 탄약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서 양원수는 좀 이제 절망감이 감돌게 되죠. 아, 이거 방법이 이제는 창칼을 들고서 저 무시무시한 라이플을 상대로 백병전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이제 절박함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 양원수 판단에는 조선군은 탄약이 다 떨어졌는데 아직 프랑스군은 탄약이 여유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프랑스군에게 유린당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성을 포기하고 도망을 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백병전을 벌여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조선군 상황이 굉장히 좀 이제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선군 입장에서는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미라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